안녕하세요. 돈블리고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전세가 사라졌다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범위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쉽게 말해서 이 동네 집 살 거면 구청에서 허락받고 무조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라 는 법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를 막았는데 이게 2026년 지금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소멸이라는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물 자체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가 지금 수년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뭐 집에서 2년 실거주를 뭐 해야 하고, 뭐 구청 허가도 필요하고 갭투자 끼는 매물은 또 매도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엄청 많이 썼거든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거의 10집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이 계약갱신을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예, 실제 전세 구하러 갔다가 이제 쫓겨난 썰을 한번 이렇게 보면 그 서울 마포구의 어떤 중개업소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매물이 나왔냐고 하면 이 동네 지금 전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항상 부동산의 그 분들은 매물이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 멘트인 것 같아요. 지금 딱 하나 있는데 뭐 그게 뭐 보증금 1억에 이제 월세 이제 반전세 매물로 이렇게 브리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금리가 또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세담보대출이나 대출금리가 4%대로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는 게 나을지, 뭐 이렇게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8%, 한 5%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5%와 이제 4점 뭐 초반대랑 비교하면 사실 이자율이 1%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대출 받는 것보다 월세로 내는 게 또 편하다는 그런 뭐 임차인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대출보다는 또 월세로가 많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내 집주인분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 3, 40대에서 투자자들이 갭 투자로 해서 이제 목표 시세 차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무이자 레버리지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 뭐 강남 뭐 고액 뭐 이제 반포나 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막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매매가 상승분을 다 보증금으로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년 만에 5억이 올랐다라고 하면 5억을 전세 보증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1억에 40만 원에서 5억이면 이제 200만 원을 그 월세로 받는 게 뭐 은퇴를 앞둔 뭐 그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보유세 같은 것도 내고 실제로 월마다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5%이기 때문에 1억에 40이면은 5%뭐 임대소득이 2천만 원까지 분리가 되긴 한데 요거를 세금을 떼도 한 4.8% 정도 세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경비 인정률이 거의 50%고 그다음에 15.4% 분리가 돼요. 뭐 건강보험료는 올라가시겠지만 종합소득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합산이 돼가지고 누진세율 적용받는 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추세가 좀 반전세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다 묶이면서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신규 투자자는 진입이 불가를 하죠. 그리고 은퇴자분들이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입주 물량은 정말 뭐 없습니다. 거의 뭐 공급 절벽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그 규제 대책이 공급도 줄이고 공급을 지을 데가 없죠, 사실 강남은. 수요도 줄였기 때문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도 줄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고, 그 토어제 때문에 전세 놓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제 못 들어오는데 그 은퇴자들은 집주인들이 있던 전세도 월세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에 서울 입주 물량은 고작 4천 세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들어오는 물은 없는데 바닥구멍으로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많은 전세 멸종의 실체를 보고 계시고, 실제로 보고 계시면
그 전셋값이 4년 전 대비 급등한 그 그래프를 보실 수 있어요. 뭐 5억 했다가 뭐 이제 4년 후에 이제 뭐 2년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다음에 5%만 올렸다가 이게 이제 재계약 시점에 4년 뒤에 이제 4억이 올라서 9억이 되는 경우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못 맞춰주시면 실거주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받겠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실 실패한 이유가 이게 한계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4년만 살고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월세를 돌려서 기존에 뭐 나는 풀 보증금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5억, 4억이 올랐다고 하면은 1억에 그 40만 원이면 160만 원을 갑자기 월세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약간 그 배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힘든 점은 대출 규제죠. 지금 그 1주택자는 전세 대출이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가을지구 아파트를 취득하신 분들은 전세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아요. 어, 뭐 2020년 7월 10일 전에 했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전세 대출의 한도가 2억이고, 그 다음에 그 DSR도 이제 40%의 룰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주담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전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그 4년 재계약 시점에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간다 신규 계약 경우에는 시가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월세 반전세 매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제 그 방법은 하나인데 그 4억을 월세로 인제 내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거죠. 요즘에 인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억당 이제 40만 원을 보는데 기존에 내던 관리비 공과금 다 빼고 순수 월세만 16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뭐 물론 뭐 강남 반포나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전문직이나 뭐 실수령의 절반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봉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 4, 5천만이라고 하면은 거의 절반이 집세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숨기고 있던 이제 5년 차의 진짜 공포고, 뭐 이게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고, 보통은 고액 그 반전세로 뭐 2, 300 수준이면은 거의 뭐 강남구나 서초구나 있는 우리가 아는 어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죠. 거기서는 반전세가 정말 많고 뭐 600이나 뭐 700만 원대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런 반전세 흐름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토어제가 풀리지 않고 그 은퇴자의 생계형 월세 선호가 계속되는 한 전세가 예전처럼 쏟아질 일은 없고, 이제 세입자분들, 임차인분들 냉정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 매달 월세를 내면서 버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안 된다면 눈을 낮춰서 외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만만치가 않죠. 뭐 초등학교나 이제 그 뭐 미성년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미 뭐 학원이나 뭐 학교가 세팅이 됐을 텐데 갑자기 이제 뭐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뭐 핵심지죠. 강남이나 뭐 서초구나 핵심지 아파트, 재건축 신축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막 그 신혼부부들 전세로 살지 말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듯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주택 매수하는 것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20억 초과 대출 같은 경우 2억밖에 안 되고 해봤자 6억까지잖아요. 그래서 뭐 매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갭 투자가 임차인이 껴있는 경우에는 또 임차인을 설득해서 합의금을 주고 임대인이 이렇게 이 집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반포의 원벨리, 그다음에 옆에 있는 아크로 리오파크,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를 보면 그 신규 계약건들과 그 계약갱신 건들의 차이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정말 그 4년 이후에 엄청나게 그 큰 폭으로
그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베일리만 봐도 이게 한강뷰와 비한강뷰의 그 매매 가격이 거의 뭐 10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하나만 보고 이렇게 차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계약갱신은 12.5억인데 신규로 계약하는 건 20억 초반대예요. 국평.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19억 선이고 이제 갱신이 16억 8천이죠. 그러면 이것도 거의 약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비싸게 되는 거고, 레미안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17억인데 계약갱신 17억인데 신규로는 1억 4천이 이렇게 높게 측정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매매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분만큼 월세화가 되고 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반전세 비율이 전세 보증금 비율에 비해서 반전세가 되게 많아 보이죠. 거의 60% 이상이 반전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임차인분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4년의 평화는 끝나고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드리고 움직여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여러분의 그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도 4년 뒤, 2년 뒤, 사실 그 1년도 되게 어떻게 보면 짧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임대인분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도 일어나는데, 정말 이런 시기에 주택을 이렇게 보유하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저도 이제 전세를 주고 전세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강남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살기가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나중에는 급지를 좀 내려서 뭐 다른 쪽으로 좀 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다는 게 거주를 한다는 거죠. 저도 딱히 여기서 뭐 새로운 취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다른 그 똘똘한 한 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그 치러야 될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전세가 전월세로 지금 변화하는 그런 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